안녕하세요. 홍프로 투자설의 홍프로입니다. 자원개발 산업은 단순한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의 키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겐 생존 전략이기도 한 이 자원개발 산업,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분석과 관련 기대주 일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자원개발 산업, 전략적 자원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큰 단락을 제가 일단 여기저기서 찾아보고서 올렸는데, 오늘은 자원개발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자원개발 산업의 중요성, 엄청나게 중요하죠. 사실 희토류나 그런 문제가 계속 무슨 일만 생기면 터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기대주 일선,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는 종목입니다. 회사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보시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개발을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으로 한번 보게 되면, 개발 산업의 개요, 광물 자원. 그래서 일단 니켈, 리튬, 구리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현대 산업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다가 지하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산업이 좀 개편되면서 바뀌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희귀 자원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는 이제 희토류, 코발트 첨단 기술 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맨날 싸운다니까 표현이 좀 그러네요. 관세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 미국은 이제 금융적인 제재를 가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희토류 가지고 수출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원개발 산업의 글로벌 지금 중요성하고 트렌드를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국가 안보와 자원 주권, 이 부분은 저도 글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전략 자원 확보를 해야 국가 경쟁력하고 이제 상관이 있고, 자원 주권이 경제 안보의 핵심 요소다. 말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 부분은 다들 얘기하는데, 한동안 이제 원전하고 풍력, 태양광 이렇게죠. 근데 그게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그 배터리 광물 쪽으로 지금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향후에는 발전되게 되면 이제 석유가 줄어들면서 태양광이나 그쪽으로 간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긴 한데 산업이 커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미하고 비중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아주 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ESG 리스크, 그래서 저번에 이제 화장품 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환경 파괴, 탄소 배출, 인권 이슈, 이런 부분으로 하고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볼 때 그런 부분이고, 얘네들이 이런 걸 해? 괜찮네? 약간 그런 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성하고 트렌드는 현재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비전과 성장 배경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2차전지 계속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2차전지. 그래서 리튬, 니켈, 코발트 수요가 계속 증가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봐도 그렇고 계속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재생 에너지 얘기 나오죠. 그래서 구리, 실리콘, 희토류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그런 내용들이 바뀌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그런 영향을 주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백금속하고 희귀금속 쪽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수소 산업은 아직은 미진하긴 해도 그래도 계속 발전 영향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향후 미래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국가 전략으로는 미국 IRA 이 부분은 매번 얘기 나오지만, 뭐 미국에서 이제 계속 뭐 우리 안에다 공장 줘라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EU의 CRM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국주의로 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규제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하면 좀 봐주고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성장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전망을 보시게 되면 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해놨는데 이제 소재별로 조금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리튬하고 연평균 수요 증가율이 20%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맨날 생산이나 그런 부분이 환경에 상관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히토류 관련해서도 지금 전기차하고 방산에도 히토류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전투기나 그런 데 엄청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요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원전 때문에 지금 우라늄 관련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 회복이 되고 있는 거라서 한동안은 또 이제 뭐 풍력하고 태양광 한다니까 시큰둥했었는데 최근에 뭐 난리지 않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가는 걸 보면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원전이 재부상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석유가스는 좀 예민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하는 부분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생겼잖아요. 석유값도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뭐 전쟁만 나면 일단 가격이 강세가 돼 버려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관련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니까, 뭐 현재 향후 산업 전망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이제 요약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테마별 포인트가 친환경 중심의 광물 개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뭐 이런 부분, 리튬, 니켈, 코발트 2차전지 쪽의 소재 광물, 그리고 석유하고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어차피 이건 등락을 하겠지만 근데 에너지 가격 상승 수혜 기업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공급망 확보,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 전략 자원으로 부각한다, 이런들 내용이고, 우라늄하고 원전 테마는 SMR하고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테마가 생길 수 있고요. 해외 자원 개발 확대는 호주, 아프리카, 남미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로 좀 재편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 국내 주요 기업인데 뭐 이 안에 기대주는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뭐 리튬하고 니켈 광물 확보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석탄하고 니켈 광산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 광물 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게 원래 일진 머티리얼즈였죠. 근데 이제 인수돼가지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구리박, 동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연동된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종목이 국내 자원 개발에서 이제 상품화 시키고, 뭐 어떻게 보면 사업화하는 회사들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 개발과 연계된 미래 산업에는 뭐가 있냐? 그래서 크게 네 단락인데, 우주 방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히토류하고 티타늄, 그 첨단 소재가 들어갑니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원전 산업, 우라늄하고 지르코늄이 들어간답니다.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지르코늄 팔찌를 많이 끼고 계시던데, 그런 유겠죠. 그래서 원전 산업에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리튬, 히토류, 구리, 알루미늄이 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히토류, 구리, 알루미늄. 그래서 요런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뭐 우리가 맨날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뭐 그런 것들, 흑연, 이런 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관된 산업에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투자 시 유의사항,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다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 중국 수출 규제 이슈.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맨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우리도 중간에서 낑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국제 유가 변동성, 어쩔 수 없죠. 전쟁 나면 또 유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정학적 갈등하고 오펙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유가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한 ESG 리스크 강화, 이거는 뭐 크게 보면 환경 규제를 하게 되면 개발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프로젝트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가격하고 주가 민감도, 이건 무슨 얘기냐, 자원 가격하고 상품의 주가가 연동성이 높아서 단기 변동성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실 내용이 요 4가지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이 크게 보면 리튬은 20% 정도, 근데 미래 전망이니까 투자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기본 3년에서 5년이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중국 공급망이 생겼습니다. 중국한테 너무 끌려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생기면서 다른 시장에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장기적인 수요 확대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부 차원으로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의 기대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국내 자원 개발의 선두주자. 그래서 뭐 사실 좀 소형주를 하려다가, 예, 제 생각에 지금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현재 내용도 좀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오늘은 기대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단은 1967년 설립, 오래됐죠. 예, 원래 예전 회사 이름이 구가 대우 인터내셔널, 예, 그리고 포스코 대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사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요 사업이 무역업을 중심축으로 자원 개발하고 인프라 개발하고 있고요. 뭐 회사의 비전은 에너지, 철강 뭐 해가지고 쭉 나오고 산업 플랜트 사업을 통해서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 예, 일부러 제가 비전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갖고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환경이나 경쟁 환경은 지금 일단은 에너지 자원 쪽으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예, LNG 가스전 발전소 운영, 해외 발전소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에다가 철강하고 무역 부분은 글로벌 철강 트레이딩 주도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은 지금 사실 경기하고도 맞물리는 업종 중에 하나라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하고 식량 부분은 곡물이나 팜오일, 바이오 소재 관련해서 뭐 수입해갖고 뭐 벌크선으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에 신성장 산업, 풍력, 수소, 전기차 부품 쪽, 그래서 뭐 사실 내용은 많긴 한데 뭐 수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이런 부분에 경쟁 환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회사 측의 미래 전망인데요. 일단은 뭐 가스전 확장해서 미얀마, 호주, 북미 LNG 시너지 구축, 인수 확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자급자족은 저희가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몇몇 회사들이 해외에 가스전 이제 뭐 시추도 하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계약권을 따오는 상황. 그래서 미얀마하고 지금 호주 쪽 그리고 북미 쪽이 시너지 하고 있고, 친환경이나 신사업 강화는 이게 미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풍력, 수속, 자동차 부품, 그린 에너지 통합 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시너지는 철강하고 인프라 자원하고 그룹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필두로 신사업의 협력 기반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회사보다는 그런 부분이 유리하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 규제나 그런 부분이 또 따라다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제 그 LNG선 첫 도입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사를, 이거 내용이 길어가지고 줄였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LNG선 한 대 가지고 12시간 정도 있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그 부분. 그리고 그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위치, 이렇게 제가 하나 그림 찾아갖고 와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유스 나오고서 아마 제가 그때 알기로 25%인가 3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테마 붙었던 부분 대신에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지금 당장은 조용하니까 요 부분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주가 움직이는지 꼭 확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추세 작도로는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 쪽에서 옛날에 얘기한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최근에는 흐름이 한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등락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정배열로 지금 들어가려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5만원 이하권 같으면은 지금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 뭐 1차 목표가를 7만원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 목표가는 이 상단을 보면 되는데 어차피 거래량은 적지 않고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어느 때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원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아무튼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뭐 5만원 이하권을 한번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고점에서 이렇게 선을 작도를 그시면 보이시죠? 예, 요때 넘으면서 한번 갔다 오고 N자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지지선 겸 박스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면 아마 7만원대 1차에 걸릴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이 9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안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으로 보실 분들은 이 부분 보시면서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부 차원으로 계속 체크하는 거니까 현재 주봉 상태는 박스권의 중간 정도 하단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재무제표를 잠깐 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좋죠. 근데 하나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매출이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21년, 예, 그 다음에 뭐 22년 좀 올라갔죠 그때는. 그리고 23년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또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안정적인 재무 상황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유동 비율이나 그런 게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뭐 나쁠 게 없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가격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아서 그냥 기본은 하는데 대신에 성장성이 나오려면 신사업이나 뭐가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장하는 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좀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핵심 요약 및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각화된 수익 포트폴리오 옛날처럼 뭐 가스만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예전보다는 한 우물만 파는 것보다는 조금 본인들이 이제 전체적인 수요 증가를 하면 공급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생겼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양호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조한 재무 기반 그리고 그룹 내 회사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회사 입장에서도 되게 괜찮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 또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LNG 가스 사업 강화하면서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사업에 지금 어떻게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발맞춰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대신에 리스크 부분을 제가 밑에다 오늘은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산업 시향률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시죠? 거기다가 환경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나면 또 와리가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계속 보시면서 시장이 현재 이렇구나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스코의 핵심 내용과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자원산업이 거의 에너지 사업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처럼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을 연계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을 더 받을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흐름을 좀 알려드리고
투자하고 산업의 눈을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20분 동안 설명하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여러분의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깊이 있는 산업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였습니다.